잘 아시다시피 대구라는 곳은 뭐 이인성이라든지 이쾌대 같은 분, 이육사 같은 분, 이상화 같은 우리나라 문화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 민족 정신을 문화를 통해서 함양하게 나가겠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국제보상 운동이 시작했던 곳이 여기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이제 선열공원이 이제 신암선열공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동시에 지금 현재에도 뭐 대구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몇 년 전에 시작한 이제 그 세계 문화사로 포럼 같은 것이 이제 대구에 계속 유치가 되면서 현재에서도 이 문화적인 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 계속해서 강하게 흐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해서 잘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동시에 대구시에서도 사실은 같은 시기에 저희가 재단을 만들면서 뭐 예를 들자면 부산이라든지 제주, 세종시 많은 곳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만은 대구시가 아마도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랬는지 가장 전향적이면서 가장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서 저희하고 협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대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단속은 그의 기질을 칭찬하며 후한값을 쳐줬다고 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2023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대구 간송미술관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간송미술관의 앞으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북카페, 전시, 강연이 결합된 문화 행사로 간송다담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다담이라는 의미를 풀어보면 기획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간송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았다라고 해서 간송다담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장 안에 들어있는 작품은 겸재 정선의 작품입니다. 해학 전신첩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와 금강산 일대를 그린 작품들을 모아놓은 첩입니다. 겸재 같은 경우는 당신의 나이 36살에 이미 금강산의 모습을 그렸고요. 그 그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 이후 36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곳의 모습들을 그렸고요. 만년의 겸재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 나무장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진열장은 간송 선생님께서 1938년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가 최초의 사립미술관을 세우실 때 그때 제작한 건데요. 당시에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제작을 하신 겁니다. 보화각에서 매년 전시를 진행할 때마다 이 장을 썼고요. 그 장을 이곳 대구에 가지고 내려와서 전시하게 되어서 저 역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의 대팽고회라는 작품입니다. 대팽, 좋은 반찬은 두부, 생강, 나물, 그리고 좋은 모임은 부부, 아들, 손자. 이처럼 굉장히 소박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71세의 추사가 남기고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9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18번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간송문화, 보화수보, 법고창신이라는 3가지 소주제 아래 강사님들을 모셨는데요. 간송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 문화재 수리, 보존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간송미술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대구 시민들께서 간송의 문화, 그리고 간송 문화재,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대구 간송미술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송 컬렉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상징성이 있는 것은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라는 게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이게 있다라는 거는 뭐 세종실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1943년에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이 문자 체계를 만드셨고, 뭐 심지어는 주요 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문자들이거든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는 주요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걸 누가 창조했고 왜 창조했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창조를 했고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는 유일한 문자가 훈민정음입니다. 대구라는 곳은 지류 문화재, 종이로 된 문화재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최근서부터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죠. 이런 변화 때문에 보존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해서 활용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보존하고, 또 보존팀을 사실 사립미술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가장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문화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미술관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전시를 많이 생각하지만 간송미술관은 그거하고 조금 더 다르게 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더 집중을 해왔던, 또 연구와 또 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집중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여기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8년에 대구미술관에서 조선회화 명품전 전시를 했었을 때 약 100일간 16만 명이 넘는 이제 많은 이 경북 그리고 대구 시민들께서 찾아주셔서 굉장히 그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과 저희가 여기 계시는 이제 많은 시민분들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몇 년이 지난 후 간송 다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원과 호응을 보내주셔서 대구 간송미술관 오픈 후에 저희가 함께 해나갈 일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